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칼선이랑 화이트 레이어를 작업하시는 게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한 개 제작을 해봤습니다. 일단 오늘 이미지는 인스타그램 쭈박 커플 작가님께서 제공해 주셨고요. 실제로 작업하셨던 파일이 따로 있긴 한데 PNG 파일로 다시 가져온 상태입니다. 작업하시는 게 일러스트에서 작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포토샵으로 작업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근데 그 중에서 많이 작업하시는 게 아이패드에서 작업을 제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패드 프로크리에이트에서 작업하신다면 웬만하면 PSD 파일로 출력을 하시거나 아니면 PNG 파일로도 출력이 가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PNG 파일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PNG 파일로 가져오게 되면은 프로크리에이트에서 CMYK로 작업하셨으면 다행이긴 한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RGB로 되어 있습니다. RGB로 되어 있으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인쇄를 할 때 좀 색상이 조금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조금 더 어둡게 나오거나 좀 탁하게 나오거나 뭐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시안 보내주실 때는 CMYK로 변화를 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지금 열려있는 건 포토샵이니까 포토샵에서 먼저 CMYK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론 일러스트에서 바꾸셔도 상관은 없는데 우선적으로 뭐 설명을 드리고 가는 게 나을 것 같기 때문에 포토샵에서 먼저 변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포토샵 편집 탭에 가셔가지고 프로필로 변환, 이 탭을 눌러주시면 대상 공간에 작업 중인 CMYK 재팬 컬러 2001 코티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바뀔 거고요. 요 밑에 보시면 뭐 다른 것들 뭐 US 웹 코티드, 뭐 스왑 V2 이런 것도 있고 종류가 좀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재팬 컬러 2001 코티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걸로 통일해서 변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게 만약에 다른 값으로 오게 되면은 저희가 출력할 때 출력물이 색상이 조금 바뀌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톤이 뭐 많이 높아진다거나 아니면 뭐 떨어진다거나, 색상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뭐 노란색이라든가 녹색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 편차가 심해지기 때문에 지금 요거 보시는 거 재팬 컬러 2001 코티드로 꼭 바꿔가지고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렇게 바꾸면은 조금 톤이 조금 살짝 변경되는 게 아주 미세하게 보일 거예요. 지금 일단은 CMYK로 바뀐 거 확인되고요. 이게 지금 RGB 컬러, 요게 지금 CMY 컬러. 지금 컨트롤 G 다시 앞으로 돌리고 뒤로 갔다가 뒤로 가면 RGB, 앞으로 가면 CMYK. 조금 미묘하게 색상이 변화가 있습니다. 녹색이라서 조금 편차가 보이긴 하는데 다른 색상의 시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눈에 잘 안 띌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다는 것만 확인해 주시고, 제일 먼저 이제 뭐 CMYK 변환을 하셨으면은 저희가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지금 이 라인들을 자동으로 지정을 할 거예요. 이 라인들만. 그런 다음에 포토샵에서 하는 작업은 일러스트에서 칼선이랑 화이트 레이어를 따기 위한 밑작업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까만색을 다 입힐 건데, 까만색을 칠해주는 이유는 일러스트에서 이미지 추적이란 걸 할 거예요.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미지 추적이란 걸 하기 위해서는 다른 색상이 불리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정색으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그 설명들은 뒤에 가서 다시 드릴게요. 요걸 자동으로 선택을 하려면은 옆에 여기 레이어 옆에 보시면은 글자 적힌 거 옆에 보시면 여기 작은 창이 하나 있죠. 이 이미지를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클릭이고 맥에서는 커맨드 클릭이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지금 선이 자동으로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자동으로 다 잡혔죠. 이 상태에서 레이어를 한 개 추가해 줄게요. 레이어 한 개 추가해 주시고, 레이어 2번으로 오시고요. 페인트통 도구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검정색으로 칠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포토샵에서 하실 건 끝났어요. 이게 저장을 하면은 보자, 뭘로 저장을 할까? 소장, 이렇게 꼭 포토샵 파일로 꼭 저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PSD 파일로 저장이 끝났으면은 일러스트로 갈게요. 아까 전에 작업했던 건데 다시, 지금은 그냥 이렇게 까맣게 나올 거예요. 아까 전에 그렇게 칠을 했으니까. 옵션은 레이어를 오브젝트로 변환. 자,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죠. 아까 전에 만약 그 포토샵에서 했던 과정을 안 거치고 여기에서 바로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부분들, 비어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일러스트에서 바로 이미지 추적을 돌리게 되면은 제대로 라인을 잡지를 못하거든요. 얘가 흰색을 좀 많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샵에서는 자동 선택을 해서 검은색으로 깔아주게 되면은 바로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검은색으로 깔아줬고요. 네, 여기서 이제 이미지 추적을 할게요. 이미지 추적. 예, 여기 이미지 추적. 예, 여기에도 있고 요 위에도 있어요. 예. 예, 이미지 추적을 누르시게 되면은 요 사전 설정 요쪽에 보시면은 아까는 없었는데 지금 생겼을 거예요. 이제 스케치로 바꿔주십시오. 스케치로 바꿔주시고 확장 꼭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패스가 생성이 됩니다. 여기서는 아까 바뀐 게 없는 것 같은데 열어보면은 패스가 나와 있어요. 이걸 이제 사용 용도가 어떻게 되냐, 이게 화이트 레이어도 되고 요거 하나로 칼성까지 만들어 볼 거예요. 이미지는 여기 그대로 다른 레이어에 존재가 하고요. 화이트 레이어 먼저 꾸며 볼게요. 색상이 검은색이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얘가 패스로 변환했다 해가지고 제자리에 정확하게 있지는 않아요. 조금씩 미묘하게 조금 바뀌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은 볼 때 뭐 튀어나갔는지 뭐 안으로 들어갔는지 이렇게 뭐 선으로만 보면 뭐 알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하면 좀 작업하기 피곤하니까 요거 색상을 좀 바꿔볼게요. 요거 색상을 좀 바꿔보게 되면은 지금 뭐 색상이 뭐 검은색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 십자 네모 박스 안에 들어있는 십자 요 표시를 갖다가 세견본이랍니다. 요 눌러주시면은 배합 색상이 있고 색상 모드 회색 음영이라 되어 있는데 요거를 CMYK로 바꿔줄게요. CMYK를 바꿔주는데 K가 100이면 검정색이고요. 자, 저희는 사이안 100%로 작업을 할게요. 일단 뭐 경계가 튀어나가는지 안 튀어나가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자, 사이언 100% 해주고 확인 눌러줍니다. 그러면 없던 색상이 하나 생기죠. 요거 선택할게요. 색상 선택하면은 요 아까 전에 새까맣던 애들이 사이언으로 바뀌었죠. 확대를 해보면은 지금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튀어나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뭐 반대쪽에는 뭐 이렇게 뭐 안으로 좀 묻혀 있죠. 검은색 라인이 이게 비트맵 형식이다 보니까 벡터 형식하고는 좀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자, 어쨌든 뭐 이렇게 조금씩 위치가 조금씩 안 맞아요. 이렇게 좀 살짝 내려와 있기도 하고 올라가 있기도 하고 나와 있기도 하고 좀 이런 부분들. 이 화이트 레이어가 왜 위치가 중요한가 하면은 저희 인쇄를 할 때는 백색은 별도의 영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인쇄가 됩니다. 컬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컬러 레이어는 그대로 다 인쇄가 되는데 백색은 따로 별도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뭐 키링을 만들거나 무슨 투명한 아크릴에 이제 인쇄를 할 때 거기는 뭐 종이처럼 뭐 흰색의 배경을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색깔들이 없습니다. 그냥 투명하기 때문에 그 영역을 따로 별도로 지정을 해서 화이트를 깔아주는 거예요. 흰색 잉크를 깔아줘서 배경색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 갖고 지금 이 화이트 레이어라고 지정해 놓은 게 뭐 지금 요렇게 위치가 안 맞다. 위치가 안 맞게 되면은 지금 요 사이언 100% 잡힌 요 부분들이 흰색으로 인쇄가 되고 요 부분 컬러가 인쇄가 되겠죠. 요걸 선택해 보시면 지금 요렇게 흰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요 부분들은 컬러 잉크만 인쇄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요 부분은 뭐 그냥 색상만 있는 반투명처럼 그렇게 인쇄가 되고요. 좀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화이트 레이어와 컬러 레이어는 같은 자리에 꼭 위치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요 위치를 아주 미세하게 조정을 해볼 거예요. 아주 미세하게. 자, 여기서 필요한 거는 이제 이동 복사인데 여기 오브젝트 탭에 변형에 이동을 눌러주시면은 요 이동 탭이 하나 뜹니다. 네, 아까 전에 많은 양의 위치가 옮겨간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보통 많이 경험했을 때는 0.05 마이너스 0.05 세로 마이너스 0.05. 자, 이게 답은 아니에요. 이게 뭐 상황에 따라서 0.02가 될 수도 있고 0.03 될 수도 있습니다. 미리 보기란 게 있죠. 요거 미리 보기를 체크가 안 돼 있으면은
처음에 있던 그 자리의 값이고 미리 보기를 체크를 하면 이렇게 이동을 할 거다 라는 걸 이제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볼 때는 아직도 화이트가 조금 이 정도 하면 잘 맞는 것 같아요. 예, 확인. 한번 그래도 한번 볼게요. 어떻게 위치가 잘 맞아 떨어졌는가. 이 정도면 아주 뭐 준수한 것 같습니다. 외곽 라인이 잘 타고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화이트 레이어는 위치를 맞췄어요. 저거를 갖다가 위치를 안 맞추게 되면은 외곽 라인에 이미지 이런 부분에 살짝 화이트가 살짝 비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맞춰 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저희가 인쇄할 때 뭐 따로 보정을 하긴 하지만은 조금 줄인다고 하죠. 화이트 사이즈를 조금 줄여서 인쇄를 하긴 합니다. 근데 깔끔한 작업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걸 추천드려요. 자, 이렇게 화이트 레이어는 끝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칼선을 바로 만들어 볼게요. 자, 키링 같은 경우에는 뭐 키링도 그렇고 아크릴 집게도 그렇고 저희가 보통 작업하는 기준에서는 이미지에서 2mm 정도를 여백을 줍니다. 그러면 상하 좌우로 2mm씩 나오겠죠. 여기서는 이제 요 아까 전에 화이트 레이어 따놓은 거에서 패스 이동이란 걸 쓸 거예요. 오브젝트 탭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패스에 들어가시면은 또 패스 이동이란 게 있습니다. 요걸 눌러주시면은 뭐가 떴죠. 창이 하나 떴는데 요거는 이동할 거리를 갖다가 얘기해 주는 겁니다. 뭐 다들 뭐 비슷한 프로그램을 다 다뤄보셨을 거니까 길게는 설명 안 할게요. 그냥 이거는 그냥 2mm 주고 처음에 아마 이게 각지게 나와 있을 거예요. 요게 선택이 되면 지금 이런 부분들 뾰족뾰족하죠. 이러면 보기 싫잖아요. 이게 다 그냥 커팅으로 나온다면 좀 엄청나게 보기가 싫겠죠. 그냥 둥글게로 만들어 주시고, 자, 확인 눌러 주십니다. 그럼 아까 전에 여기 만들었던 패스가 또 한 개 더 생성이 됐죠. 얘는 이제 칼선으로 쓸 거기 때문에 얘는 따로 빼줄 거예요. 위에 있는 게 지금 안쪽으로 잡히는 게 빨간색 안으로 잡히는 게 보이시죠? 요거는 화이트 레이어. 자, 요거는 이제 칼선을 쓸 겁니다. 바깥쪽에 있는 거.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게요. 레이어 3번이 떴네요. 자, 얘는 칼선으로 쓸 거기 때문에 레이어를 분리를 해 주십시다. 자, 아까 걔를 들고 레이어 3번으로 끌고 갈게요. 얘는 구분이 필요하니까 또 화이트하고 좀 헷갈리면 좀 그렇잖아요. 색상 바꿔주시고, 색상 필요 없죠? 필요 없으니까 색상 바꿔주시고 3만 표현해 줍시다. 1포인트. 레이어가 3개가 되니까 좀 또 헷갈리나. 레이어 이름 좀 바꿔줄게요. 요거는 이미지, 요거는 화이트 레이어, 요거는 칼선. 자, 뭐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순서는 상관이 없고, 지금 이래 보시면은 뭐 패스가 좀 우둘투둘하죠. 이런 거 보기 싫으니까 커팅이 매끄럽게 되려고 한다면은 자, 마우스 칼선 여기 레이어 선택한 상태에서 패스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 보시면은 단순화라고 있을 겁니다. 단순화 눌러 주시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16포인트로 뭐 잡힐 거예요. 뭐 포인트 개수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자, 그러면 아까랑 또 다르게 좀이 아니죠. 엄청 매끄럽게 됐죠. 요 라인 따라서 아주 매끄럽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키링이 있어서 중요한 거 구멍을 뚫어야겠죠. 홀 타공을 해야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칼선 레이어에서 여기 원형 도구 단축키 L입니다. L 눌러주시고 한번 클릭하시면은 사이즈를 갖다가 보실 수 있어요. 뭐 드래그 하실 필요 없고 클릭 드래그 하실 필요 없고 그냥 대지에다가 클릭 한 번만 하시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안쪽 내부 사이즈가 3mm, 너비 높이 3mm 둘 다 넣어주시고 확인. 그리고 외부 사이즈는 6mm,
요거는 뭐 정해진 건 없지만은 저희 기준에서는 요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만약에 뭐 상황에 따라서 이 군번줄을 끼우시려고 하신 분들은 요거보다 조금 더 크게 제작을 하셔도 되고, 뭐 보통의 키링 같은 경우에는 요 3mm 내부 홀 3mm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봅니다. 요거를 외부 사이즈도 뭐 6mm, 7mm까지는 가능하신 것 같아요. 뭐 상황에 따라서 뭐 사이즈는 조정하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단지 요 내부 사이즈, 내부 원형 사이즈는 2mm 이하로는 가시면 저희가 뭐 다른 작업들을 할 수가 없어요. 뭐 키링을 만들려고 하시면 안에 오링도 끼워야 되고 뭐 부자재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작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끼울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원형이 두 개가 생성이 되고, 두 개를 가운데 정렬을 했어요. 아까 전에 이렇게 가운데 정렬을 해가지고 가운데 만들어 놓고, 적당한 위치에, 꼭 센터는 아니어도 되니까 한 요쯤에 놔둘게요. 정확한 정답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요 일러스트 2023 버전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는 요 도형 구성이라는 기능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아주 편하게 그냥 쓰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없으신 분들이다 하시면은 아마 요 패스파인더 가지고 좀 작업을 하셔야 될 거예요. 합치고 뭐 이런 작업들을 패스파인더로 아마 구성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여기 2023 기준으로는 요 도형 구성 누르시면은 요렇게 드래그를 하면서 요렇게 합쳐주게 되면 자동으로 도형이 완성이 되죠. 이렇게 했을 때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그냥 뭐 원형 패스가 한 개 남는다는 것. 얘는 그냥 없애주시면 됩니다. 얘도 지워주시고, 그럼 컴파운드 패스 하나가 남을 건데 얘만 살려두시면 됩니다. 이게 칼선 작업은 다 끝났어요. 이게 요게 끝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작업을 다 하시고 나서 사이즈가 뭔가 좀 마음에 안 든다, 폭이 마음에 안 든다, 높이가 마음에 안 든다, 지금 이 상태에서 고쳐버리게 되면은 안 돼요. 칼선을 따기 전에 무조건 사이즈는 보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아까 전에 그걸 설명을 드린다는 게 제가 깜빡하고 못 드렸었는데, 사이즈 줄이는 거는 무조건 칼선을 만들기 전에 줄이셔야 됩니다. 지금 만약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한 10mm로 줄이게 된다, 폭이 10mm로 줄어들면 거의 한 3분의 1로 작아지는 거죠. 그럼 제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나요? 이게 칼선의 폭이 2mm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얘네의 간격도 같이 줄어들어 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작업을 하지를 못해요. 뭐 거의 한, 지금 이것도 뭐 3분의 1로 줄었다고 보면 될 것 같으니까 뭐 한 1mm 정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 칼선 작업은 맨 마지막에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